아랍세계연구소는 제가 처음 현대 건축사를 배웠을 때를 떠오르게 하는 작품입니다. 그때 교수님이 이 건물 무지 칭찬했거든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건물을 디자인했던 장 노벨은 엄청 고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프라하에 이런 쇼핑센터까지 디자인하게 되지요. 그런데 정말 세옹지마라는 한자성어가 장 노벨만큼 잘 어울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다시 또 살아납니다. 장 노벨. 1981년 아랍 세계연구소 현장 공문절에서 당선되자마자 장 누벨의 명성은 곧바로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때까지 누벨은 건축가로서 대단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성공이 곧바로 부메랑이 되어서 한동안 장 누벨을 괴롭혔습니다. 그 흑역사 기간 동안 설계한 건축이 바로 이 골든 엔젤이죠. 건축가 장 누벨의 명과 암이 갈리는 두 작품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아랍세계연구소는 파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틀담에 있는 시대섬의 동쪽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유럽 배낭여행을 갔을 때 가장 처음 마주친 현대 건축이 이 아랍세계연구소였습니다. 자, 저기 바로 아랍세계연구소가 있네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파리 중심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데 이상하게 좀 외진 곳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 루브르 박물관도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인데 말이죠. 더군다나 세네강 바로 옆이잖아요. 아랍세계연구소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미테랑이 추구했던 아랍 국가와의 외교관계 개선을 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31세의 젊은 나이에 프랑스 최초의 건축가 노동조합의 창립을 이끌었던 장 누벨이 공모전에 당선되면서 이 혁신적인 건물을 디자인했지요. 네, 정말 아랍세계연구소는 혁신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이런 박스형 건물에 어디에 그런 혁신이 숨겨져 있느냐고요? 그건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 노벨은 에꼴 데 보자르에 수석으로 입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학교 스승이 엄청난 뒷배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 자신감이 이 아랍세계연구소에서 엿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벨의 오만이었다는 게 곧 들통이 나게 되지요. 이 측면 내부의 원형으로 보이는 것은 코어입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여기는 못 들어가 보았고요. 이 씨는 한동안 전 세계 건축 잡지의 표지를 장식했던 아랍세계연구소의 얼굴이 됩니다. 이제 누벨의 오만이 어떤 것인지 살펴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아랍세계연구소의 창입니다. 믿기지는 않으시겠지만 이 창에는 카메라의 조리개들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노출에 따라 조리개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처럼 태양광의 세기에 따라 저 창의 조리개들이 움직여 내부에 들어오는 태양광을 조절하여 가장 적합한 밝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지요. 정말 혁신적인 생각 아닙니까? 네,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지요. 모더니즘 건축의 유리 커튼홀이 가진 문제점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였지요. 그래서 이 디자인이 공모전에 당선된 것이었고요. 그럼 내부에서 확인해 볼까요? 아랍세계연구소의 입구는 여기입니다. 원래 이쪽으로 들어와서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의 아랍문화 전시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쪽의 카페테리아에서 더운 파리의 여름을 잠깐 피했죠. 그런데 여기는 입장 때 좀 까다롭게 짐 검사를 합니다. 아마 여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슬람인이 주거돼서 아닐까 싶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시면 아랍 문화 전시장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돈 내시고 아랍 문화 전시장을 가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원래 아랍세계연구소의 백미는 여기 도서관 내부이니까요.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중심 코어는 극도의 레이터 모더니즘 스타일이네요. 사실 1980년대 후반은 기계 미학의 시대였으니까요.
여기는 코어의 남서쪽 복도입니다. 즉 아랍세계연구소의 정면 쪽이란 이야기죠. 이 공간에서는 조리기 창을 정말 가깝게 보실 수 있습니다. 태양광의 세계에 따라 조리기가 작동하여 들어오는 태양광을 조절할 수 있다. 정말 환상적인 이야기죠. 이 아이디어를 생각내낸 장누벨도, 그리고 이 디자인을 당선시킨 모든 건축가들도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창들의 조리개들이 태양광에 따라 동시에 움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까지는 누벨도, 그리고 심사 건축가들도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이 창 하나만 해도 수십 개의 조리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시에 움직인다면 그 소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창이 또 수백 개라면요. 더군다나 이 많은 조리개들이 움직이는 에너지는요, 엄청나겠지요. 저도 처음에 아랍세계연구소의 아이디어를 들었을 때 쌈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소음과 에너지가 든다는 것은 생각 못했죠. 그리고 이 아랍세계문화연구소는 여기에 도서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곳에요. 사실 이 도서관 내부를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들어가는 데에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우선 저처럼 아랍 문화 전시장을 들어가는 티켓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어쨌든 그런 소음과 막대한 에너지 때문에 결국 아랍세계연구소는 몇 년 운영하지도 않고 태양광에서 자동 반응하는 조리기의 스위치를 꺼버리고 수동으로 하늘의 상태에 따라 조절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이 내부에 들어가 있는 동안 그 조리개가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즉, 이 아이디어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022년 답사 때에는 정말 아랍세계연구소를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시 티켓도 미리 예매했지요. 전시장은 정확히 4층인지 5층인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우선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고 1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층에는 조리기 창을 이렇게 불투명 아크릴 같은 걸로 전체를 막아버렸습니다. 아마 2층은 전시장이니까 빛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지요? 사실 이슬람 문화 전시장은 입구를 들어갈 때부터 실망이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우선 3층 전시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돌아가시면 보이더 발코니 부분에도 전시장이 있고요. 여기도 사진을 많이 찍어 두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런던에서 캐리어를 도둑맞는 바람에 스마트폰 사진 밖에는 없네요. 여기가 바로 그 상층 전시장이고 이쪽이 보이드 발코니 전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드 발코니는 원래 계획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즉 원래 이슬람 문화 전시장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아랍세계연구소는 예전에 아랍문화원으로 불렸습니다. 그때 주기능이 도서관이었고 어쩌면 이 공간들도 도서관으로 쓰였던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 전시장으로 전용하니 이상해진 거겠죠. 여기는 하층 전시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여기 상층 전시장도 보이드 발코니 전시장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이 아래 전시장은 더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아랍과 서구 문명의 조화를 위해서 이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 오면 도리어 서구 사회의 아랍모에 대한 무관심을 더 느낄 수 있다고 할까요? 우선 전시 동선도 엉망이고요. 여기 전시물도 다 이 공간을 억지로 채웠다고 해야 할까요? 전시물의 크기에 대한 배려도 없고 또 그 전시 방법도 그냥 우겨넣기 식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뜬금없는 30-60도 멀티미디어 전시 스크린도 좀 웃겼고요. 또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컨텐츠도 임팩트 1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있는 이건 예술품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대로 된 전시물 같지도 않고요. 이 전시장의 창들은
주로 북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블라인드를 내려놓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도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이런 것을 전시 행정이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아랍 문화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맨 위로 올라가 볼까요? 그래도 여기 옥상층에 레스토랑이나 카페 같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많이 안 와서 그런지 아니면 코로나 여파인지 잘 모르겠지만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 코트야드는 좀 관심이 가네요. 이 코트야드의 바닥은 2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맨 위까지 뻥 뚫려져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왜 이렇게 화분 같은 것을 많이 가져다 놓았는지는 모르겠네요. 여기 옥생 테라스는 이 역 건물에서 이렇게 브릿지로 건너갑니다. 바로 저 브릿지요. 그런데 이 아래 브릿지는 어떻게 가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브릿지를 건너다 보면 이렇게 두 동 건물 사이 공간이 보입니다. 저기가 바로 5층 코어에서 나오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바로 코트야드의 외벽인 것 같고요. 이제 옥상 테라스로 나가 볼까요? 여기에도 원래 카페 같은 공간이 있는데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게 그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답사한 날이 무척 더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벽 쪽에 붙어서 따가운 햇빛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옥상 테라스는 생각보다 풍경이 나쁘지는 않은 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파리 노틀담이 이렇게 바로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2019년에 여기에서 화재가 있었지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열심히 복원 중이랍니다. 1992년 배낭여행을 왔을 때 노틀담을 가보긴 했는데 저게 다시 복원되면은 와봐야겠죠? 파리 노틀담이 있는 섬이 바로 시테섬입니다. 저 섬을 중심으로 루브르도 있고 또 뽕피두 센터도 지척에 있습니다. 원래 저 섬이 파리의 시작이라고 하더군요. 이쪽에 보이는 다리가 슐리 다리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쪽 풍경은 좀 심심하죠? 여기까지가 아랍 세계연구소입니다. 이제 골든 엔젤을 보러 가볼까요? 골든 엔젤은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 있습니다. 2023년 답사 때 처음 체코를 가보았는데 의외로 그렇게 체코가 큰 나라는 아니더군요. 골든 엔젤은 프라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나름대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기에 바로 골든 엔젤이 있습니다. 골든 엔젤은 여러 관광지와 가깝게 있음에도 여기는 현지인들만 많이 있지 관광객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원래 숙소를 여기서 걸어가도 될 정도로 가깝게 잡긴 했는데 정작 골든 엔젤은 차로 갔네요. 왜냐하면 여기 답사한 날이 바로 귀국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숙소에서 짐을 차에 잔뜩 가득 싣고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귀국날의 피날레를 장식할 만한 건물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이 상부를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는 오피스 공간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는데 신분증 같은 게 필요하더라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 있지만 여기는 저층부의 상가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애초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꽤 큰 마트가 있더라고요. 만일 여기 들린 날이 귀국하는 날만 아니었으면 여기서 먹을거리 좀 샀을 것 같네요. 하지만 이 건물은 아랍 세계연구소를 디자인한 건축가의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랬습니다. 누벨은 아랍 세계연구소의 실패를 그대로 껴안고 21세기가 넘어서는 시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기까지가 골든 엔젤이었습니다. 아참, 프라하의 마지막 날 피날레를 장식한 건물은 프랑크 게리의 이 댄싱 하우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오피스라서 내부를 못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지금 호텔로 개조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또 여기 옥탑층도 돈만 내면 들어갈 수 있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에 숙소를 잡는 건데요.
다음번에 그렇게 하죠 뭐. 여기가 바로 댄싱 하우스의 꼭대기입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